자, 9월 9일 화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방과후 일수차로는 지금 5일차죠. 우리가 조금 빠르게 나가는 면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만큼 잘 따라오셔야 되고, 영상도 한 번 보지 말고 10번씩 본다 생각하고 복습을 많이 하셔야 따라갈 수 있습니다. 많이 버거운 거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버거워야 돼요. 이거 한 번 보고 다 알면 여기 뭐 들어앉아 있어요, 사실. 맞잖아. 그렇지만 여러분들 자격증이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시간을 끌면 끌수록 좋지 않습니다. 시간을 끌지 않고 한 달,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어떤 자격증이든 한 달 안에 따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국사 방과후 수업을 신청했다는 거는 한국사 검정 능력 시험을 따기 위한 거죠? 무조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버겁더라도 따라가야 됩니다. 포기만 하지 마세요. 여기서 포기하는 순간 그냥 아무것도 안 됩니다. 끝까지 해보셔요. 여러분들 떨어져도 괜찮아요. 다음에 떨어지면요, 이번에 공부했던 게 다음에 또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험 보면 되니까 걱정 말되 일단 최선은 다합시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일단 봅시다. 오늘 우리 저번 시간에 고려의 정치사, 전기 후기로 나눠서 다 했죠. 이제는 고려의 외교입니다. 외교. 고려의 외교 한번 볼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본 수업 때 다 해가지고 어느 정도 내용은 알고 있을 거예요. 본 수업 때 봐봐. 처음에 거란이 쳐들어오고, 그러다가 여진, 금나라랑 대립이 있었고, 마지막 몽골이 쳐들어와서 큰일 한번 나고. 이해되시죠? 외교의 큰 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방향,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 친송, 북진. 고려의 외교의 방향 첫 번째는 뭐다? 친송, 북진이에요. 그러면 누구랑 친하게 지낸다는 거야? 송나라. 당시 중국 본토에 있는 송나라랑 친하게 지내고, 북진,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랑은 싸우겠다는 거야. 그럼 북쪽 만주 지역에 있었던 나라가 첫 번째는 거란, 두 번째는 여진, 몽골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전 세계를 아울렀죠. 그러다 보니까 대립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고려는 어느 나라를 계승한 국가예요? 고구려를 계승했으니까 북진해야죠. 북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란, 여진 등 이 만주 지역에 있었던 국가, 민족들과 싸울 수밖에 없었다. 오케이? 대립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고요. 여기 외왕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고려가 외왕, 바깥으로 보여지는 거는 황제라기보다는 왕, 황제보다는 제후라고 하죠. 황제 바로 밑에 있는 제후로서의 보여짐을 표방했는데, 실제 국가 안으로 보면은 황제처럼 군림했다는 겁니다. 여진이나 거란이나 몽골이나 이 친구들한테는 우리가 그냥 저희는 황제 아니고 어떻게 보면 왕이에요 라고 보여지게끔 했지만, 실제 국가 안에서는 어때? 황제처럼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외왕내제라고도 합니다. 오케이? 이 기본 틀을 보고 이제 거란과의 싸움을 보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거 대부분 아실 거야. 좀 더 추가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고려의 3대 임금 태, 해, 정, 정종 때요, 이거 좀 기억해 주세요. 보기에 가끔 나옵니다. 광군. 당시에 여러분들 저번 시간 기억나세요? 태조 왕건 훈요 10조 보면 거란 싫어했습니다. 거란을 싫어했어요. 만부교 사건 기억나시죠? 낙타 굶어 죽인 거. 그렇기 때문에 거란과의 대립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미리 대비해서 광군이라고 하는 거란족을 어떻게 보면 상대할 만한 그런 군부대를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광군입니다. 이 정종 때 광군을 만들어서 거란족을 상대하기 위해서 노력한 겁니다. 아시겠죠? 결국 거란 쳐들어오죠. 아마 이거 스토리 이해되실 거예요. 거란이 송나라랑 싸우기 전에, 우리가 송나라랑 친하니까 만약에 송나라랑 전쟁하기 이전에 고려를 정리를 안 하면 송나라랑 고려가 협공해가지고 거란을 공격할 거 아니야. 배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송나라 본격적으로 공격 전에 고려 먼저 침공한단 말이야. 1차 침입은 키워드 아시죠? 서희의 강동육주로 정리됩니다. 서희가 이걸로 가장 위대한 전쟁의 승리는 안 싸우고 이기는 거야. 서희가 강동육주를 얻었던 거예요. 오케이? 자, 강동육주 한번 지도를 한번 봅시다. 뭐 지도를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해를 통해서. 자, 여기부터 흥하진부터 귀주, 통주, 곽주, 안용지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자, 그런데 혹시 좀 익숙한 곳 하나 있지 않아요? 강동 육주 중에 좀 익숙하다. 어디?
귀주. 우리 좀 이따 3차 때 배울 거야. 강감찬 장군의 귀주 대첩이 여기서 일어난 거야. 오케이? 강동 6주 중 하나라는 거. 강동 6주. 자, 다시 돌아와서. 자, 2차도 아마 스토리 기억나시는 분 있을 거예요. 강조의 편. 강조라는 친구가요. 되게 충성스러운 신하여서 당시 황제, 즉 왕의 이름은 목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종이 강조한테 국경선 잘 지키고 있어. 다만 혹시 내가 위험에 처하면 내가 도움을 요청할 테니까 네가 꼭 나 도와주러 와야 돼. 약속하고 강조는 간단 말이야. 그런데 갑자기 강조한테 연락이 왔어. 목종이 위험하다. 그러니까 충신 강조 내려왔겠죠. 국경선 지키다가 내려왔더니 그게 잘못된 정보였던 거예요. 목종 잘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강조는 바로 돌아가면 돼? 그런데 군대를 이끌고 수도로 들어왔다는 거는 반역을 꾀한 거나 똑같은 겁니다. 억울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 강조가 어떤 선택을 해버렸다? 목종 그냥 폐위시켜버리고 새로운 황제 현종을 즉위시킵니다. 그게 강조의 변이에요. 그러니까 거란이 요가 이당 요나라입니다. 거란이 이 거란이 야 뭐야 니네 왜 신하가 왕을 받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2차 침입이 있었거든요. 사실 거란 입장에서는 강동 6주 빼앗긴 거에 대해서 억울함이 좀 있었겠죠. 그래서 명분을 찾다 이렇게 쳐들어온 거야. 그런데 이 당시 키워주주에 뭐였냐면 양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양규. 이 양규라는 인물이 당시에 백성들을 살리고 희생해서 죽음을 당하는데 어떻게 보면 전사하는데 이 양규가 분전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당시 고려민들, 인질로 잡혀있던 고려민들을 탈출시키고 자기가 죽거든요. 그런 분전을 통해서 2차를 잘 막아내고 특히나 2차 때는요 고려가 좀 불리했어요. 현종, 그 고려의 임금 현종이요 저희 전남 나주까지 도망갑니다. 왕이 도망간 몽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주까지 도망갈 정도로 위협에 처했었다. 그러나 거란 입장에서도 전쟁을 계속 끌게 되면은 위협하죠. 그리고 거란의 최종 목표는 고려가 아닙니다. 송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끌 수 없으니까 협정 내고 다시 간단 말이야. 그런데 그 협정 내용이 뭐였냐면요. 현종 너 거란의 수도 와가지고 거란의 황제한테 무릎 꿇고 절 한번 해. 절 한번 해. 인사 한번 하는 거. 즉 친조해 라는 거였는데 안 가죠. 그래서 3차 침입 때 결국 쳐들어왔지만 강감찬이 귀주대첩에서 아까 귀주 강동 6주 중 하나죠. 귀주대첩에서 아주 박살낸 겁니다. 오케이? 자 여기 좀 더 추가하는 거예요. 초조대장경 여러분 8만 대장경 들어봤죠? 그건 이제 우리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만들거든요. 우리 고려는 불교 국가예요. 그래서 불교 국가다 보니까 부처님의 힘으로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자 그런 취지로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초조대장경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현존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기록에 있습니다. 초조대장경을 만들었다는 그래서 거란의 침입 때 부처님의 힘으로 이겨내기 위해서 초조대장경 만들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천리장성. 자, 거란이 쳐들어오고 전쟁이 끝났어. 어떻게 보면 세 차례나 쳐들어온 거죠. 네. 여기 보면은 이 성 있죠. 여기가 천리장성이요. 이 천리장성을 훨씬 더 돈독하게 쌓아가지고 강력하게 쌓아가지고 이 북진 어떻게 보면 이 북쪽에 있는 민족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막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거. 천리장성도 만들고 나성이 있죠. 나성 이거는 자 다시 학습지로 가서 나성 이게 뭐냐면 수도 개성을 또 삥 둘러가지고 성을 만듭니다. 그걸 우리가 나성이라고 그래요.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다른 또 북방민족이 쳐들어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천리장성을 쌓고요. 개성 수도를 삥 두르는 나성도 축주했다. 이렇게 꼭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이게 거란과의 전부입니다. 거란의 침략과의 내용의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만주의 주인공이 또 바뀌어요. 거란이 요나라를 세웠다가 물러나게 되고 여진족이 금나라 세우죠. 처음에 여진은요. 사실 고려를 부모의 나라라 해가지고 계속 잘 부탁드립니다. 인사 잘하고 다녔단 말이야. 그런데 여진이 점점 세지면서 여진족 기병들이 우리나라 국경선 들어와가지고 계속 약탈하고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윤관이 별무반이라고 하는 특전사죠. 지금으로 치면 여진족 토벌대입니다. 별무반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여진족을 몰아내고 동북 구성을 쌓았다. 이것도 키워드 별무반의 동북 구성 윤관 기억해 주셔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좀 더 추가할 거. 자, 추가할 거.
이 아이고 뭐가 써 있냐? 이 별무반 구성이요. 여러분 옆에 써주세요. 자 처음에 기병, 신기병, 신기군, 그다음에 보병, 신보군, 그다음에 승병, 승려로 되어 있는 항마군.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보통 별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진족 기병들을 잡기 위해서 기병, 보병, 승병 이런 시스템으로 구축해서 만든 부대가 별무반입니다. 오케이?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 이거 보이면 그냥 별무반으로 가고 동북고성으로 가서 윤관으로 가고 여진 금나라로 가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네. 이해되시죠? 키워드 많은 거. 자, 그래서 동북고성을 쌓게 되는데요. 사실 동북고성이 어디 있는지는 명확하게 지금까지 역사학자들의 해석에 따라서 다릅니다. 아마 동북쪽, 한반도 동북쪽에 있었을 걸로 우리가 추측하는데 정확히 위치가 어딘지는 몰라요. 자, 그런데 동북고성 쌓고 여진족을 토벌하는데요. 나중에 동북고성 다시 돌려줘요. 돌려준 다음에 이 여진족이 강성해지면서 금나라가 됩니다. 이 금나라가 되고 나서 어떻게 한다? 금이 고려한테 야 이제 우리는 강력한 나라니까 고려 사대해 우리를 임금으로 모셔 하는데 당시 고려를 장악하고 있던 사람이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이자겸이에요. 그 이자겸 입장에서는 전쟁하는 게 나아 안 하는 게 나아? 당연하지 권력자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자겸이 승인하면서 우리가 금한테 사대를 하긴 했지만 형식적인 사대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직접 가가지고 막 친조하고 절하고 막 그렇게 한 적 없어요. 그냥 알았어 우리가 임금으로 모실게 하고 그냥 끝난 거야. 아까 외왕 내제랑 여러분들 잘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진도 이렇게 끝나요. 정리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왕의 하이라이트죠. 거란 망하고 여진 망하고 이제 중원 플러스 전 세계를 호령했던 징기스칸의 몽골이 쳐들어옵니다. 총 6차례 쳐들어요. 한 20몇 년 동안 전쟁하거든요. 자, 이 당시 고려는 최씨 정권기였죠. 무신 집권기 중에서도 최씨 정권기입니다. 정확하게는 최충원의 아들 최우가 권력을 차지하고 있던 시기예요. 이 최우 어디로 갔어요? 강화도로 갔죠. 강화도로 가가지고 천도했다는 의미는 계속 버티겠다는 거죠. 강화도로 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들 우리가 본 수업 때도 많이 배웠었어요. 자, 김윤후라는 스님입니다. 그 김윤후가 처인성, 선생님이 용인 에버랜드 근처라고 그랬잖아요. 그 에버랜드 근처에서 누구를 죽였어? 살리타. 당시 총대장이었던, 몽골군 총대장이었던 살리타를 사살하는 큰 업적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김윤후. 그리고 여기다 플러스 좀 더 하면 김윤후는 이러한 분공에 의해서 관리로 등용이 돼요. 그리고 관리로 등용이 된 다음에 또 충주성에서 한 번 더 이깁니다. 충주성에서 한 번 더 이겨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몽골군을 이렇게 승리한 전투들이 있다는 거. 다만 이렇게 우리가 승리는 했지만 여부만 승리했지 실제적으로 강화도로 천도한 다음에 강화도에서 버티는 거였죠. 완전히 도륙됩니다. 그냥 육지는 정부에서 거의 손을 놔가지고 우리 같은 평범한 농민들이 싸웠다고 보시면 돼. 그렇기 때문에 이 고려가 몽골을 이겼다라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버텼다. 강화도로 가서 버텼다. 우리가 이렇게 승리한 것도 있어요. 박서라는 인물이 귀주성에서 한 번 더 이겨요. 이런 승리한 것도 있긴 해. 그렇지만 몽골군의 그런 기병을 우리가 계속해서 막아낼 수는 없었고 강화도로 가서 버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 몽골군이 이제 육지로 우리 한반도로 들어오죠. 초조대장경 이때 없어져요. 불태워버립니다. 아까 우리 거란의 침입 때 만들었던 초조대장경 있죠? 불태워버려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초조대장경을 나중에 의천이라는 스님 배웁니다. 좀 이따 의천이라는 스님이 여기다가 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교장이라는 걸 또 만들거든요. 이때 초조대장경뿐만 아니라 교장도 다 같이 없어져요. 그리고 그 유명한 황룡사 구축목탑 있죠? 그 황룡사 구축목탑 내가 몽골 애들이 와서 퇴국화해버렸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것까지 소실된 거야. 결국 몽골군이 우리 우리 한반도로 들어와서 결국에 이렇게 문화재 같은 게 소실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강화도에서 정말 힘들잖아. 버티고 있잖아. 또 부처님의 힘으로 이 역경을 이겨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든 게 뭐다? 팔만대장경이다. 초조대장경 없어지고 교장이 없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대장경을 만들었는데 이 팔만대장경을 만듭니다. 자, 이 팔만대장경 지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죠. 그리고 해인사에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신기하게요. 안 썩는데요. 통풍이 잘 되는 것 같아요. 8만 개가 실제로 넘는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 만들었다? 몽골의 침입 때 만들었다는 거. 오케이? 몽골의 침입 때. 자, 그래서 이렇게 강화도로 천도하고 박서도 한번 이기고 김윤우도 이렇게 이기지만 실제적으로는 강화도에서 버텼다는 게 더 맞는 얘기고요. 이런 문화재가 소실되고 또 우리 불교 부처님의 이름으로 이겨야 되기 때문에 팔만대장경을 이때 만들어서 이게 지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다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고요. 자, 결국에는 이 몽골의 침입, 결국에는 강화를 해요. 고려와 서로 화해를 하는데 이 화해는 동등한 위치의 화해는 아닙니다. 이 이후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원 간섭기가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화해를 했다는 것은 무신은 권력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몽골 입장에서 봤을 때 무신이 왜 권력을 차지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강화도에서 몽골과 화해를 하고 개경으로 환도하니 누구는 안 갔다.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죠? 삼별초. 고려의 중앙군이자 특히 무신 정권의 핵심 군사 기구였던, 군사, 어떻게 보면 군사력이었던 이 삼별초는 가지 않고 끝까지 버팁니다. 첫 번째 어디? 강화도. 그러다가 어디? 진도. 나중에 제주도까지 갔다가 1253년에 결국에는 삼별초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원 간섭기로 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원 간섭기 시기에 쭉 우리가 간섭을 받다가 저번 시간에 배운 충성하지 않는 임금, 공민왕이 등장해서 반원 정책하죠? 네. 그러한 상황에서 결국 성균관이라는 학교를 통해서 신진사대부를 만들어서 당시 권문세족과 어떻게 보면 대립을 시켰단 말이야. 견제를 시켰단 말이야. 그리고 또 하나, 고려 말기에 북쪽에서는 홍건적이, 남쪽에서는 외부가 와가지고 괴롭히니 당시 신흥 무인 세력들이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성계, 최영, 최무선 이런 인물입니다. 이성계, 우리 저번 시간에 했지만 다시 하는 거예요. 황산전투, 이거 아지발도라는 일본 장군, 유능한 장군이었습니다. 아지발도로 활 쏴서 죽여요. 그래서 남원입니다. 지금 전라북도 남원. 황산전투, 최영은 홍산전투, 지금의 부여 근처입니다. 충남 부여 근처에 홍산전투, 황산, 홍산 헷갈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최무선,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진포대첩, 진포가 어디요? 여기 금강하고 또 옆에 그 군산 앞바다예요. 선생님이 진포중학교 나왔어. 군산이 내 고향이라. 그래서 진포대첩인데 여기 내가 뭐라고 썼냐면 화통도감이죠. 최무선이 진포대첩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화통도감이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대포를 만든 거예요. 외부를 박살냅니다. 대포를 통해서. 배에다가 대포를 싣고 일본군을 박살낸 거예요. 외군을. 오케이? 외구를 박살낸 겁니다. 그래서 화통도감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화포를 만들어서 이 화포를 이용해서 진포대첩에서 승리했다. 누구? 최무선. 셋 다 신흥 무인 세력이고 결국 민심이 이성계한테 가니까 신진 사대부 중에서도 급진파 사대부였던 정도전과 손을 잡고 고려를 없애버리고 초선이 됐다. 연결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고려의 외교, 크게 거란의 침입, 여진과의 관계, 몽골의 침입, 마지막 홍건적과 왜곡, 고려 말기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혹시 이해가 안 되나요? 잘 되죠?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겠죠?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문제. 안 어려워요, 문제. 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가다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일어난 순서대로 계속 순서만 많이 물어보죠. 우리 문제 보면은, 자, 여기 보면 광군 창설 아까 봤죠? 초반 태해정, 정종의 광군. 누구를 잡으려고? 거란. 자, 강감청 귀주, 거란의 3차 침입. 서희의 단판, 거란의 1차 침입. 그러면 정답은 몇 번? 2번. 맞죠? 자, 어디 봐봅시다. 가, 이게 1등이고, 다 2등이고, 나, 맞네요. 2번 맞네요. 오케이? 그래서 결국 2번입니다. 잘 문제 풀 수 있겠죠? 안 어렵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1번을 보도록 합시다. 가 부대에 대한 설명. 신기군, 신복은, 항마군. 이거 뭐예요? 별무반이죠. 윤관의 별무반. 아까 그러면 여진과의 관계, 윤관의 별무반, 동북구성. 답은 몇 번?
다음 몇 번? 3번. 동북구성. 오케이? 자, 넘어가서 마지막 2번입니다. 2번을 보면 여러분들 또 아까 익숙한 인물 김윤후가 나오면 누가 쳐들어왔을 때예요? 몽골이죠. 그럼 답 한번 찍어 보세요. 답은 몇 번일까요? 몽골의 침입. 가에 대한 몽골 군대가 쳐들어서 가는 몽골이겠죠? 몽골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거 뭐 몇 번? 4번. 그렇지. 강화도로 전도했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안 어렵죠 여러분들? 이 정도만 알아도 문제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요약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끊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